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제가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런가 굿파트너 14회는 예전 회차들보다는 재미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안 하려고 그냥 과자 먹으면서 대충 드라마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4회 엔딩에서 차은경과 한유리가 상대방 변호사로 만나는 거 딱 보고 와 진짜 굿파트너 엔딩 장인이다 싶더라고요. 차은경 한유리가 상대 측 이혼 변호사로 만났는데 누가 이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 보냐고요. 거기다가 주제가 또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발기부전과 관계 중독이라니 굿파트너 15회도 꼼짝없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은경과 한유리 두 사람 중 누가 이길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혼 소장에 접수한 원고는 한유리의 의뢰인인 남편입니다. 한유리의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가 관계 중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는 차은경에게 자신이 관계 중독이 아니라 남편이 발기부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 측 이혼 변호사로 만난 차은경과 한유리는 조정이 불성립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소송으로 가면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책 배우가 과연 누구인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위자료 인정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가능 여부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명백하게 한쪽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버티게 되면 이혼 소송 진행이 쉽지 않죠. 발기부전인 남편, 관계 중독인 아내,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또한 어떻게 자신의 의뢰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유리의 의뢰인부터 살펴볼게요. 한유리의 의뢰인인 남편은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만약 남편 말대로 정말로 아내가 관계 중독이라면 남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아내가 연애 때부터 남다른 성욕을 자랑했다면 연애 때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남편인 자신의 컨디션은 무시한 채 매일같이 자신의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고 15회 예고에 나온 것처럼 80대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남편은 자신이 욕구 충족 도구가 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것 같습니다. 과도한 성관계 요구, 관계 중독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중독 증상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받은 상대방 배우자의 고통 정도 등에 따라서 이혼 여부는 물론이고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관계 중독 증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겠죠. 보통은 배우자의 무리한 요구 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화 내용 녹음이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아요. 또는 아내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을 정신과 상담 내역, 처방전, 기타 친구나 가족에게 고통을 호소해온 내용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고에서 한유리가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의뢰인인 남편은 그런 증거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반면 차은경의 의뢰인인 아내의 주장대로 남편이 발기부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남편이 병원에서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던 내역이나 처방전을 받았다면 입증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발기부전제 치료제를 샀던 내역을 증거로 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5회 예고를 보니 차은경 또한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차은경이 일반적인 증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할 것 같은데요. 의뢰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은경은 다시 보물, 소송은 최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들에게 빠르게 보물 되찾아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병원으로 치면 과잉진료 없고 꼭 필요한 처방만 해주는 그런 곳이죠. 차은경은 도박 중독인 의뢰인의 남편에게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기며 3억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30년 가까이 아내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 1도 없는 도박 중독 남편에게 지금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것이 너에게 유리하다고 인식시키는 맞춤 방법이었죠. 즉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었어요.
남편이 발기부전이라고 주장하는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원만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아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원심 법원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성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민법 제140조 제6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질환이 시민성 발기부전, 즉 심리적인 부분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부관계가 불가한 것이었기에 부부가 합심해 전문의의 치료와 도움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어요. 이어 대법원은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죠. 하지만 남자가 발기부전이 생겼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방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요. 즉 결혼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재판정에서 남성은 자신이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흥업소에서는 잘 섰다 등의 불필요한 말을 해서 결국 이혼 법정에서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차은경은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이 발기부전이 아니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아내가 지겨워 유흥업소를 찾아갔을 때는 잘 섰다 등의 말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 되는 거겠죠.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